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79만 5,310원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또 2.9%에 가까운 인상률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단에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뭐 노동계와 경영계, 그러니까 첫 제시한 한 이후에 수정안 한 번씩 냈잖아요. 그때 이제 9,570원을 노동계가 냈고, 그다음에 경영계가 8,185원을 냈는데 지금 결정된 건 이제 8,590원. 그러니까 뭐 단순 수치로 보면 경영계가 원하는 쪽으로 좀 가깝게 된 건 아닌가 하는 경영계 뭐 승리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승리라는 것은 조금 네, 어떻게 뭐 승패를 보자면 나누는 건 좀 아니니까. 이게 어차피 협의를 하는 단체고 협의란 갈등을 풀려는 공동 목적이 있으니까 네. 승리라는 말은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측에 혹은 고용주 측에 경영계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든 건 맞습니다. 경영계는 처음에는 8,000원, 그렇죠. 노동계는 10,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 수정을 거쳐서 노동계에서 9,500원대.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8,590원이라는 수치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경영계 측에서는 이번에 올리면 안 된다. 지난해 너무 많이 올렸다. 그리고 지지난해까지 이게 토탈하면 거의 30% 수준에 오르니까 이게 오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인상안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노동계가 원한 측 9,500원대, 뭐 10,000원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라 어떻게 보자면 경영계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라든지 뭐 정부 노력 뭐 공익위원들의 그런 의도들이 반영돼서 흔히 말하는 경영계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금 사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조절론 얘기가 굉장히 나왔었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예. 이제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네네.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잠재 성장률 역시 계속 하강하는 국면이라 이게 어디까지 사실 경기가 상승 국면은 다 지났고 경기가 하강 국면에 왔다는 거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특히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효과, 그 임금이 고용에 대한 유발한 효과가 클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흔히 말하는 정부나 뭐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 이런 많은 전문가 그룹들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1분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였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다가 한국은행이나 정부, 뭐 KDI 등 여러 가지 단체, 연구기관들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마당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면 경제 성장률 전반 그리고 투자율 같은데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전반의 상황 그리고 여당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게 아니냐. 흔히 말하는 고용주 측에 조금 더 유리하게 고용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 10,000원은 사실 물 건너 가게 됐습니다. 내년도가 이제 2020년인데 8,590원이 됐으니까요. 노동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 최저 생계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수준의 임금이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8,590원 뭐 불만스러울 것 같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흔히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인 관계, 경제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네.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관계도 있고 이번에 노동계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수정안은 9,530원이었는데 네. 이 근거는 최저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야 흔히 말하는 비혼 1인 가구가 생활비가 충당이 된다. 네. 사실 노동계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주거비나 흔히 말하는 식비 이런 것들이 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복지 혹은 1인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건 맞는 상황일 텐데 네. 근데 이
언제 이걸까지 보충하느냐. 결국은 최저임금 현재 수준이란 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걸 언제 보충해 주느냐, 언제까지 쫓아갈 것이냐란 문제일 텐데 최근 흔히 말해 잠재 성장률도 낮아지고 경기도 하방 국면이고 반도체 수출 또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들이 있어서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국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런 게 사실 의견적으로 1인 비용 가구 1인 어떤 생활에 네. 최저 임금도 안 된다면 최소한의 필요한 임금도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꼬여버린 노정 관계가 더 악화될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최근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심사 물론 네. 구속이 되지는 않았지만 구속 심사라는 것도 있고 ILO에 협약에 대해서 준수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노정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저는 이쪽 분야가 아니지만 경제학이라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내년 선거 뭐 어느 정도 민주노총과 뭐 여당이나 뭐 정부가 조금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 지금부터 선을 긋고 나가서 뭐 선거까지 흔히 말하는 보수층에 대한 표를 더 얻고자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7월에 총파업 같은 걸 하겠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총파업에 대한 근거를 더 마련해 준 상황이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파업 활동 이런 것에 나설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용자 측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표하면서도 기대했던 예상했던 동결은 좀 못하게 되니까 이유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뭐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뭐 동결되거나 아니면 아예 삭감되는, 인하되는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경영계가 원하는 수준은 달성한 거 아닐까요? 사실 경영계에 놓은 거 자체는 지지난해 너무 많이 올랐다. 지지난해 15% 정도, 작년에 10% 정도 올라서 네. 이미 효과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동결해야 되거나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수정안을 많이 내놨는데 결국은 이게 뭐 어떻게 보자면 뭐 노동계 의견 경영계 의견이 네. 뭐 많이 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네. 그들의 의견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란 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가 상승하는 기본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데다가 작년에도 낮지만 사실 한국 경제가 달성해야 되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낮게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을 반영 안 하고 고정시킨다 이런 것은 노동자 측에 혹은 노동계 측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라 네. 아마 뭐 흔히 말하자면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저는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경제학 교수로서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최적이냐 아니냐란 문제인데 흔히 학자로서 이야기하자면 최적이냐 아니냐란 문제인데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조차 사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합의를 이룬 상황이 아닙니다. 네. 어떤 연구들은 고용에 대한 축소 효과가 없었다. 흔히 말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에 대한 축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의견들이 또 많고요. 반면에 전체 고용률 감소의 한 27% 정도는 이 최저임금의 효과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이 굉장히 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단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뭐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는 건 사실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자면 제 입장에서는 경기 상황, 흔히 말하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 하강 국면이 되고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의견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봤을 때 사실 이번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란 말이죠. 근데 역대 세 번째가 그럼 앞서 두 번째는 언제였냐 보니까 98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10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도.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경제 상황이라고 좀 보고 판단한 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랑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저임금의 영향권을 받은 그런 임금 그룹들 혹은 뭐 1.2배의 최저임금 그런 네. 영향권을 받는 그룹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임금 더 오르게 된다면 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흔히 말하는 고용률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아서 쉽사리 조절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뭐 보통 한 자릿수 인상이었고 네. 지금은 두 자릿수 15% 10% 인상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네. 이 효과가 굉장히 지금 최저임금을 더 올린다면은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보수적으로 간 게 아니냐. 지금 경제 상황이 IMF랑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물론 수출이 다 안 되고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IMF나 또 경제 위기랑 비교할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이러한 어떤 배경, 지난 3년간 혹은 지난 2년간 네. 너무 많은 최저임금 상승이 있었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그룹, 그 노동 그룹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지금의 최저임금 상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를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저임금하고 고용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예. 그 10% 정도 그냥 본인 기업 단독으로 올리면 한 3% 정도, 한 30%, 그러니까 흔히 말해 3% 정도는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기업 하나가 임금을 네. 올렸을 때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전체 임금이 다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연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고용에 안 좋은 효과를 내왔다, 혹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뭐 혹은 고용에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효과를 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하면은 최저임금의 영향권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부정적인 효과는 커진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최근 문제가 되는 게 서비스 산업. 원래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조업에서만 안 좋은 효과, 부정적인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 서비스업에서도 한국의 경우 최근 어떻게 보자면 고용의 부정적인 효과가 네.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학술 연구 차원에서요.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자면 고용률 혹은 고용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최저임금 인상도 이루어졌는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소득이 오르면서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물가에도 영향을 줘서 물가도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 사실 물가 상황은 저물가라고 뭐 0%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물가는 1년 전 기준으로 보통 측정을 하고요. 예. 인플레이션이란 게. 근데 이 유가가 사실은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유가 하락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줄어든 경향이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 서비스업의 어떤 상품의 값이 올라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용을 줄이지만 네. 기존의 경로를 봤을 때는 서비스업의 가격이 올라서 물가 상승을 유도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 연구들 한국 사례에서 보면은 이 서비스업 자체에서도 고용을 줄여서 가격을 많이 올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단순히 비용 감소만 있고 가격을 유지해서 흔히 말하는 매출을 유지하는 네. 그러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뭐 경제적인 논리가 있어서 흔히 뭐 서비스 산업의 문제 그리고 유가의 문제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서 물가 상승을 이끌지 못했다. 그리고 경기 전반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당분간 지금 8,590원 계속해서 많은 의견 또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최저임금 논쟁과 관련해서 근본적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이게 근본적 해법이란 게 뭐 찾긴 곤란한 상황인데 결국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노동계 혹은 경영계 그다음에 중재하는 어떤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노동계는 노동계의 근거, 뭐 경영계는 경영계의 근거, 공익위가 이제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준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이제 어떻게 보자면 기본적으로 합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목적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뭘 이룩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수치적 분석, 연구 결과들을 잘 수집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야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노동계 의견, 사측 의견 이게 근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늘 사실 결의를 이끌기 힘들었고 이번처럼 다수결까지 가는 결과를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어떻게 말하는 공동의 뭐 둘이 갈등 관계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를 혹은 한국을 위해서 뭐 공통의 목적을 지닌 단체이기 때문에 공통의 목적을 보다 수렴할 수 있게 자의견을 제시한 후에 거기에 따른 과학적 분석, 경제학적 분석을 하고 그 근거에 맞춰서 조금 제도나 혹은 그 최저임금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